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38선 근처 어느 장골 마을에서 두 형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형 김철수는 인민군, 동생 김철호는 국군이었습니다. 전쟁이 이 형제를 갈라놓은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과 이산 가족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 속에서 한 가족이 겪은 눈물겨운 이야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함경남도 작은 마을에 살던 김씨 집안은 평범한 농가였어요. 아버지 김창식 씨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 박순희 씨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큰 아들 철수는 23, 작은 아들 철호는 20살이었죠.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이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거든요. 형 철수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동생 철호도 형을 따랐고요. 철수야, 내일은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자. 예, 아버지. 철호야, 너도 같이 가자. 예, 형님.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전쟁 초기 북한군이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김씨 집안이 사는 마을도 전쟁터가 됐어요. 마을 청년들은 강제로 인민군에 끌려갔습니다. 형 철수도 그중 하나였죠.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합니다. 철수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죠. 철호야, 너는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라. 형은 동생에게 당부했습니다. 철호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수가 인민군으로 끌려간 지 한 달 후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기 시작한 거죠. 김씨 가족이 사는 마을도 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철호가 국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형이 인민군에 끌려간 것을 보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님을 찾아오겠습니다. 형님은 억지로 끌려간 거잖아요. 꼭 데려오겠습니다. 철호야, 안 된다. 너마저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냐. 하지만 철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국군 군복을 입고 북쪽으로 향했죠.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1950년 겨울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전선은 다시 요동쳤어요. 국군은 후퇴했고 인민군은 다시 남아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두 형제는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죠. 1951년 봄 서울 근처 어느 전투에서였습니다. 철수가 속한 인민군 부대가 국군과 맞닥뜨렸어요.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빗발쳤고 포탄이 터졌죠. 철수는 싸우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죽는 전장이었어요. 그는 총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문 너머로 국군 한 명이 보였어요. 철수는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철호? 동생이었습니다. 철호도 형을 알아봤... 형님? 두 사람은 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어요. 지휘관들이 소리쳤습니다. 쏴. 왜 안 쏴?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동생을 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총구를 하늘로 향하고 빗나가게 쐈어요. 철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쏘지 않았죠. 전투가 끝나고 철수는 탈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어둠을 틈타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고향으로 향했죠. 철호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를 이탈해서 고향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걱정됐거든요. 1951년 여름 기적처럼 두 형제는 고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셨어요. 네 식구가 다시 모인 겁니다. 철수야, 철호야. 어머니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죠.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수는 인민군 탈영병이었고 철호는 국군 이탈병이었어요. 둘 다 체포되면 총살당할 상황이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숨어 있어야 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족들은 집 뒤 산 중턱에 작은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곳에 숨었어요. 낮에는 절대 나오지 않았고 밤에만 몰래 집에 내려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전쟁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살 수 있다. 형제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38선이 그어진다. 남과 북으로 나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경계선이 바로 그들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남쪽은 남한, 북쪽은 북한이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창식 씨는 괴로워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인민군 출신이다. 남쪽으로 가면 잡힌다.
북쪽에 남아야 한다. 그럼 철호는요? 철호는 국군 출신이다. 북쪽에 남으면 위험하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 가족은 갈라서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아들 철수와 함께 북쪽에 남기로 했어요. 동생 철호는 혼자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1953년 7월 25일 휴전 이틀 전이었습니다. 가족은 마지막 작별을 했어요. 철호야, 살아라. 꼭 살아서 잘 살아라. 형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동생은 울었어요. 형님도 건강하세요.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전쟁이 끝나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70년의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호는 울면서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과 형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철호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계속 걸었습니다.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철조망이 쳐졌고 지뢰가 묻혔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갈라선 거죠. 남쪽으로 간 철호는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밤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북쪽에 남은 철수는 고향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항상 동생이 보고 싶었어요. 1954년 철호는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생선을 팔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팔았죠. 힘들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철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피난민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여보, 나는 북에 가족을 두고 왔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도 기다리겠어요. 꼭 다시 만나실 거예요. 북쪽에서는 철수도 결혼했습니다. 1956년 같은 마을 처녀와 혼인했죠.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너도 가정을 꾸렸구나. 동생 철호도 남쪽에서 잘 살고 있겠지? 예, 아버지. 철호는 똑똑하니까 잘 살 겁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북은 완전히 단절됐거든요. 1960년대가 왔습니다. 철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생선 가게가 잘 되어서 작은 수산물 도매상을 차렸습니다. 아내와 사이에 아들, 딸 셋을 낳았죠. 아빠, 북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만나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철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 전쟁이 끝났으니 곧 통일될 거야. 하지만 통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도 철수는 가족을 꾸렸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왔죠. 철수, 남쪽에 가족이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위험하다. 아내가 경고했습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남쪽 가족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어요. 철호는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수산물 사업이 크게 성장했거든요.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형님, 부모님, 어떻게 사시나?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북쪽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큰 기근이 왔어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시기였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철수의 부모님도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김창식 씨는 1995년, 어머니 박순희 씨는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둘 다 영양실조가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철호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철수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남쪽에 있는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셨거든요. 철수야, 철호한테 전해다오.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철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실 거라 믿고 있었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철호는 TV를 보며 울었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형 김철수, 아버지 김창식, 어머니 박순희.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하지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철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청했지만 매번 떨어졌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갔습니다. 철호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형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철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철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북측 명단에서 확인된 사람은 형 김철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은 없었어요. 철호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형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2018년 8월 철호는 금강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겁니다. 큰아들 민수가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너무 떨려서. 버스는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땅이 보였어요.
철호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형님이 계시겠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도착했습니다. 남측 가족들이 먼저 대기실에 모였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80, 90이 넘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김철호 어르신 준비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축해줬죠. 드디어 상봉의 순간이 왔습니다. 큰 홀에 남측 가족들이 입장했어요. 북측 가족들도 반대편에서 입장했습니다. 철호는 사람들 사이를 둘러봤습니다. 형을 찾았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때 한 노인이 철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도 철호를 찾고 있었던 거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호야. 형님.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얼굴을 바꿔놓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철호는 비틀거리며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철수도 동생을 향해 손을 뻗었죠. 두 형제는 부딪혀 안겼습니다. 형님, 형님, 철호야, 철호야. 두 사람은 묵묵 울었습니다. 7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두 형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였어요. 놓치면 다시 못 만날까봐 두려웠거든요. 형님, 부모님은?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지는 1995년에, 어머니는 1996년에 돌아가셨다. 철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 철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들이 등을 토닥여줬죠. 아버지. 한참을 울고 나서 철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바라봤어요. 형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어. 특히 1990년대에는 많이 고생했지. 철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고생했을지를요.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남쪽에서 편하게 사는 동안.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전쟁이 우릴 갈라놓은 거지. 철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잘 살았니? 예, 형님. 사업을 했습니다. 수산물 장사를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동생이 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형님 자식들은? 아들 둘 있다. 둘 다 장성했어. 손주도 있고. 형님도 가족을 잘 꾸리셨네요. 그래. 그런데 철호야, 내 가족은? 철호는 옆에 있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큰아들입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삼촌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조카의 손을 잡았어요. 잘생겼구나. 내 아버지 닮았어.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쉬지 않고 말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각자 인생 이야기. 철호야, 기억나니? 우리 어렸을 때 산에서 밤 주웠던 거. 예, 기억합니다. 형님이 나무에서 떨어지셨죠.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 맞아. 그때 내가 울면서 집에 뛰어갔지.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잠시나마 옛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첫날 상봉 시간은 불과 3시간이었거든요. 직원이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벌써 끝입니까? 철호는 당황했습니다. 70년 만에 만났는데 겨우 3시간이라니. 내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틀 더 만나실 수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철호는 안도했어요. 형님 내일 또 봬요. 그래, 내일 보자. 두 형제는 헤어졌습니다. 철호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형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형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 선물을 챙겼습니다. 옷, 약. 북측에 가져가라고 준비한 것들이었죠. 두 번째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면담실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는 가방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호야, 미안하다. 이걸 다 가져갈 수 없어. 규정이 있거든. 북한에서는 남측 가족이 주는 선물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철호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결혼사진, 아이들 사진, 손주들 사진. 이건 가져가셔도 됩니까? 응. 사진은 괜찮을 거야. 철수는 사진첩을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호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행복해 보인다. 형님도 행복하셨습니까?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행복.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하지만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했어. 철호는 형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북쪽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형님, 제가 편지를 써왔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철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님께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형님을 만나기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도 항상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형님이 보고 계실까 생각했고 바다를 보면 형님도 같은 바다를 보고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남쪽으로 가는 바람에 형님이 북에 남으셨습니다. 제가 편하게 사는 동안 형님은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는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셨으니까요. 제가 못한 일을 형님이 해주셨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평생 형님을 사랑했습니다. 동생 철올림. 철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나도 너한테 줄 게 있다. 철수가 건넨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953년 가족이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철수, 철호.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형님, 이 사진을 내가 70년간 간직했다. 너한테 주고 싶었어. 철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헤어짐의 아픔이,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둘째 날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만남의 날이 왔어요. 철호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형과 영영 이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철호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형의 소원이다. 형님도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했어요. 직원들이 시간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형님, 철호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철수도 동생을 꽉 안았죠. 철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형님. 두 형제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떨어져야 했습니다. 철호는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철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형님. 철호는 다시 뛰어가서 형을 안았습니다. 형님, 제발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그래,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철호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형이 보였어요. 철수는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형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호는 창문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함께 울었죠. 아버지, 괜찮다. 형님을 만났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철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철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형이 있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그날 밤 철호는 호텔방에서 형이 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1953년의 그날, 온 가족이 함께였던 그날의 사진을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보고 싶습니다. 철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가족을 만났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철호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이 준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여보, 형님을 만나서 좋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좋았어. 70년 만에 형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철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만나서 기뻤지만 다시 헤어진 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이후 철호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북쪽에서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준 사진첩을 매일 꺼내봤어요.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철호야, 너는 정말 잘 살았구나. 행복해 보여서 형은 기쁘다. 2019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됐어요. 철호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못 만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고 계속 기다렸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남북 교류는 완전히 끊겼죠. 철호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83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형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철호는 매일 북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쪽에서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철호야, 다시 만나고 싶구나. 철수는 동생이 준 사진첩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21년, 2022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었고 이상가족 상봉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초조해졌습니다. 건강도 악화됐어요.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다. 나는 형님을 다시 만나야 해. 꼭 만나야 해. 철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비록 보낼 방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형님께. 오늘도 형님을 생각합니다. 형님은 건강하신지요?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꼭 살아있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형님, 2018년 금강산에서의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동생 철호 올림. 철호는 이런 편지를 수십 통 썼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형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북쪽에서 철수도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동생 철호에게. 너를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하지만 그날이 어제 같다. 내가 나를 안아줬을 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진다. 철호야, 형은 이제 많이 늙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만날 수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니까. 철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형의 유일한 소원이다. 형 철수 올림. 철수도 이런 편지를 여러 통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방법이 없었죠. 2023년이 왔습니다. 철호는 85이 됐고 철수는 88이 됐어요. 두 사람 모두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철호는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형과 함께 어렸을 적 고향 마을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죠. 철수야, 철호야, 잘 왔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들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철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형님, 부모님. 철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2024년 봄 철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분들께서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형님도 만났으니까. 병상에 누워서도 철호는 형이 준 사진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죠. 1945년 해방, 1950년 전쟁, 1953년 이별, 그리고 2018년 재회. 철호의 인생은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민수야. 철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저 서랍에 편지들이 있다. 내가 형님한테 쓴 편지들이야.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편지들을 형님한테 전해다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이야. 예, 아버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철호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나는 후회가 없다. 형님을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분단이 얼마나 아픈 건지 말이야. 예,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형님,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형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습니다. 철호야, 여기가 참 좋구나. 예, 형님. 정말 좋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백사장을 따라서요. 그리고 저 멀리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두 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철수야, 철호야, 이리 오너라. 형제는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철호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편 북쪽에서 철수도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구순의 나이에 몸이 쇠약해진 거죠. 아들들이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철호 생각이 나는구나. 철수는 동생이 준 사진첩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았어요. 철호야, 너는 정말 잘 살았구나. 아이들도 잘 키우고 손주들도 많고. 철수는 행복해 보이는 동생의 모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삼촌을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어렵겠지. 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얘들아, 나는 한 가지 후회가 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철호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한 거야. 2018년 금강산에서 헤어질 때 나는 너무 울기만 했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지.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랬어.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얘기도 더 많이 해줄 걸 그랬어. 부모님이 얼마나 철호를 그리워하셨는지, 마지막까지 철호 이름을 부르셨는지. 철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2024년 5월 10일. 오늘은 철호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단 3일을 함께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철호야, 형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다시 못 만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음 생에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자. 그래서 평생 함께 살자. 형 철수. 철수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쪽 하늘을 향해서요. 철호야, 잘 지내고 있지? 형은 너를 믿어. 2024년 여름, 남쪽에서 철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족들은 걱정하며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철호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형님이 오셨어.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기 형님이. 철호는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형님 기다리셨어요? 제가 이제 갑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철호가 한각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철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님, 부모님도 계시네요. 오랜만입니다. 철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2024년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철호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85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이상가족 단체 사람들도 왔어요. 철호 어르신은 끝까지 형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철호가 형에게 쓴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어요.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형님께. 오늘도 형님을 그리워합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형님께. 꿈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형님께. 형님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했습니다. 편지 하나하나에 철호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편지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언젠가 북쪽의 삼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한편 북쪽에서는 철수도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철수는 병상에 누웠어요. 가족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철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철호야. 형이 간다. 조금만 기다려.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5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0이었어요. 철수의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화려한 장례를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철수의 유품 중에는 동생이 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쓴 편지들도 있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두 형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과 북에서 따로따로요. 죽어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민수는 대한적십자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북쪽 삼촌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북측 가족분께서 살아계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는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3개월 후에 삼촌도 돌아가신 거였어요. 삼촌, 아버지.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럼 삼촌의 아들들에게라도 전해주세요. 아버지의 편지를요. 알겠습니다. 전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적처럼 남북관계가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유가족 간 편지 교환이 허용됐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들과 함께 자신의 편지도 썼습니다. 북쪽의 사촌들에게. 저는 김철호의 아들 민수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철수 삼촌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이 편지들은 아버지가 삼촌에게 쓴 것들입니다. 생전에 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만나요. 아버지와 삼촌이 못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남쪽에서 민수 올림. 그 편지와 함께 철호가 쓴 수십 통의 편지가 북쪽으로 전달됐습니다. 북쪽에서 철수의 큰아들 명수는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통 한 통 읽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삼촌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셨구나. 명수도 답장을 썼습니다. 남쪽의 사촌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김철수의 아들 명수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도 삼촌에게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그 편지들도 함께 보냅니다. 두 분은 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하셨지만 이렇게 편지로나마 만나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북쪽에서 명수 올림. 그렇게 두 가족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들이 그 인연을 이어간 거죠. 2027년 남북 간 서신 왕래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민수는 아버지 철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70년의 그리움 - 이상가족 형제의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수도 북쪽에서 아버지 철수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출판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들에게 전해졌죠. 2028년 드디어 남북 이상가족 상봉이 재개됐습니다. 민수는 명수를 초청했어요. 금강산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상봉날 민수는 아버지와 삼촌이 만났던 그 장소에 섰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명수가 입장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거였지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서로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명수, 형님, 민수, 동생.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묻다 한 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온 편지들을 교환했어요. 철호가 철수에게 쓴 편지, 철수가 철호에게 쓴 편지. 형님, 이건 제 아버지가 삼촌께 쓴 편지입니다. 동생, 이건 제 아버지가 삼촌께 쓴 편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사랑을 느꼈어요. 철수에게. 형님 보고 싶습니다. 매일 밤 형님을 그리워합니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 살아요. 철호 올림. 철호에게. 동생 형도 보고 싶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매일 기도한다. 다음 생에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만나자. 철수 올림. 두 아들은 아버지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아버지들처럼 70년을 떨어져 살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만났습니다. 삼촌 보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두 형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철호, 70년을 떨어져 살다가 하늘에서 다시 만난 형제가 말이죠. 2029년 남북관계는 더욱 개선했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서로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가족 단위 상봉이 허용됐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둘이었어요. 명수도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아 인사해라. 이분들이 북쪽의 가족이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서먹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남북의 차이를 아이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저 같은 말을 쓰는 친척일 뿐이었죠. 민수와 명수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분단이 당연하지 않겠죠?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살게 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철수와 철호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70년을 어떻게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증조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였단다. 전쟁이 그분들을 갈라놓았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어.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불쌍하다. 그래. 그래서 너희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아무도 가족과 헤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1953년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철수, 철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야. 이 사진을 찍고 며칠 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섰지. 명수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간직했던 사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두 사람은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지만 하나는 남쪽에서 하나는 북쪽에서 70년을 보낸 사진이었죠. 이 사진이 우리 가족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분단의 역사이자 그리움의 역사입니다. 민수는 제안했습니다. 명수 형님, 우리 이 사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을요? 전시회를 여는 겁니다. 이상 가족들의 사진을 모아서요. 그래서 분단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허락할까요? 일단 시도해봅시다. 인도적 차원의 일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남북 당국에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양측 모두 동의했어요. 이상가족 문제는 정치를 넘어선 인권 문제였거든요. 2030년 금강산에서 나뉜 가족 이어진 마음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전시됐어요. 헤어진 가족들의 사진, 재회의 사진, 그리움의 편지들.
그 중심에는 철수와 철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53년의 가족사진, 2018년 재회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남긴 편지들. 전시회에는 남북의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관람했어요. 우리도 저런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 가족도 헤어졌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그들을 위로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들도 7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통일이 됩니다.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남북 언론이 모두 보도했고 국제사회도 주목했어요. 이산가족 문제가 다시 한번 조명받은 겁니다. 2031년 민수는 할아버지의 편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산가족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상봉 신청을 도와주고 편지 전달을 중개하고 재회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명수도 북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왔습니다. 이산가족 명단을 정리하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남측과의 연락을 중개했죠. 두 사람의 노력으로 수십 가족이 재회했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60년, 70년 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민수와 명수는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행복한 재회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2032년 남북은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에 각각 면회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한 거죠. 민수와 명수는 그 면회소 건립에 참여했습니다. 재단에서 기부를 했고 직접 설계에도 의견을 냈어요. 이곳에는 편지함을 설치합시다.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편지를 남길 수 있게요. 그리고 사진 전시관도 만들어요. 헤어진 가족들의 사진을 걸어놓는 겁니다. 추모관도 필요합니다. 재회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요. 두 사람의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2033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 날 민수와 명수는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를 했어요. 이 건물은 우리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70년을 그리워하며 산 김철옥, 김철수 두 형제의 이름으로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이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남과 재회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건물이 필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면회소 한쪽에는 철수와 철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재회했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두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와 명수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수 형님, 제가 형님을 만나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동생을 보면 삼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버지들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남쪽의 철호묘소, 북쪽의 철수묘소.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아들이 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묘소 앞에 명수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철수 삼촌의 아들입니다. 제 사촌형입니다. 명수는 철호의 묘소에 절을 했습니다. 삼촌 처음 뵙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동생, 철호 삼촌이시죠.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요. 북쪽의 철수묘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민수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철호 삼촌의 아들입니다. 민수는 철수의 묘소에 절을 했습니다. 삼촌, 저희 아버지가 삼촌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삼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대신 삼촌께 인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도했어요. 2035년 민수와 명수는 공동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이어진 사랑 -두 세대가 이은 이산가족 이야기였어요. 책에는 철수와 철호의 이야기, 그리고 민수와 명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단 1세대의 아픔과 2세대의 화해와 치유가 기록된 책이었죠. 책은 남북 모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을 읽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히고 싶습니다. 분단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깨달았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학교 기업단체, 어디든 요청이 오면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7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두 분은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비록 3일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3일이 70년의 그리움을 보상해줬어요. 여러분, 통일은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들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2037년 민수와 명수는 유엔에 초청받았습니다. 분단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두 사람은 국제사회 앞에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방송됐죠.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단지 전쟁 때 남과 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인간적입니까? 청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이 채택됐어요. 분단국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와 명수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산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재단을 키우고 상봉을 주선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요. 2040년 민수는 55이 됐고 명수는 53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열정은 여전했어요. 명수 형님, 우리 이 일을 언제까지 할까요? 통일될 때까지 해야죠. 우리 아버지들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들 보고 계시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철수와 철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2045년 한반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 역사적인 합의를 했어요. 단계적 통일 로드맵이 발표된 겁니다. 민수는 60이 됐고 명수는 58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TV로 정상회담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수도 울었죠. 우리 아버지들이 꿈꾸던 날입니다. 네, 형님. 아버지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통일 로드맵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유로운 왕래였어요. 남북 주민이 특별한 제한 없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2046년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민수는 평양으로 갔어요. 명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집에 왔습니다. 어서와 동생.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민수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곳,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곳. 이제는 자유롭게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명수도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머물렀어요. 동생, 바다가 정말 아름답구나. 예, 형님. 아버지가 매일 이 바다를 보며 삼촌을 그리워하셨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철호가 매일 거닐던 그 길을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명수 형님이 여기 왔습니다. 하늘에서 철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047년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경제통합이었어요.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겁니다. 민수와 명수는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제식품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죠.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을 결합한 회사였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들어요. 좋습니다. 김철호 김철수 식품. 아니요, 그냥 형제가 좋겠습니다. 모든 남북의 형제를 상징하는 거죠.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남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일했어요.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배우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빠르고 효율적이네요. 북쪽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성실해요. 서로를 칭찬하며 일했습니다. 2050년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정치 통합이었어요. 하나의 정부,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통일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70년을 떨어져 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2053년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100년 만의 통일이었어요. 통일 기념식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두 도시를 오가며 행사에 참여했어요. 드디어 이뤘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꿈을.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수도 울었죠. 아버지, 삼촌 보고 계시죠? 통일됐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형님, 우리 해냈습니다. 그래, 동생. 우리가 해냈어. 통일 기념식에서 민수와 명수는 특별히 소개됐습니다. 이 두 분은 이산가족 2세대입니다. 70년을 헤어져 산 형제의 아들들이죠. 이 두 분이 이어온 사랑이 오늘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무대에 올라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공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이상 가족들의 공입니다. 그분들의 그리움과 희망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쳤습니다. 통일 후 민수와 명수는 함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철수와 철호가 태어난 함경남도의 그 작은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하지만 산과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저기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집터입니다. 명수가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다른 건물이 서 있었지만 그 자리는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모두 보고 계시죠? 우리 고향에 왔습니다. 이제 남도 북도 아닌 하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이 왔습니다. 민수와 명수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어요. 통일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라던 그날이 왔습니다. 묘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어요. 2054년 민수와 명수는 통일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산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이었어요. 기념관 중앙에는 철수와 철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두 형제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영원히 함께였다. 김철수, 김철호 형제를 기리며 기념관에는 수많은 이산가족의 이야기가 전시됐습니다. 사진, 편지, 유품들,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통일 후에 태어났어요. 분단이 뭔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다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어요. 젊은이들의 말에 민수와 명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념관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2055년 민수는 70이 됐고 명수는 68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은퇴를 생각했어요. 명수 형님, 우리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게 맡겨도 되겠죠.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민수의 아들과 명수의 아들이 재단을 이어받았어요.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해라. 할아버지들의 뜻을 이어가는 거다. 예,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했습니다. 온라인 아카이브를 만들고 VR 체험관을 열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민수와 명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계속되는구나. 그래요. 아버지들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2056년 어느 봄날 민수와 명수는 함께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들이 제외했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아니라 일반 관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곳이었죠. 형님, 여기서 우리 아버지들이 만나셨죠? 그래요. 2018년 38년 전이네요. 두 사람은 그때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2018년 8월 이곳에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재회했습니다. 눈물과 기쁨의 장소, 그리움의 종착지. 민수와 명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이곳에서 철수 삼촌을 만나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삼촌, 이곳에서 철호 삼촌을 만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았어요. 형님,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아버지들을 이어받아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아버지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들도 저 하늘에서 이 풍경을 보고 계시겠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를 보며 웃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요. 2060년 민수는 75이 됐고 명수는 73이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활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남쪽의 철호묘소, 북쪽의 철수묘소. 이제는 국경이 없어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죠.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아들이 왔습니다. 삼촌 잘 계시죠? 조카가 인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많이 늙었죠, 아버지?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들 덕분입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하늘에서는 철수와 철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영원히 함께였거든요. 에필로그 2065년 통일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80이 됐고 명수는 78이 됐어요. 두 사람은 기념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특별 공로자로 선정된 거죠. 두 분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 화해에 기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통일 공로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민수와 명수는 무대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훈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수십만 이상 가족들의 것입니다. 70년을 헤어져 살며 그리움을 간직한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청중들은 또 박수를 쳤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민수와 명수는 조용히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산가족 추모비 앞에 섰어요. 추모비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회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산가족들의 이름이었죠.
그 중에 김창식, 박순희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철수와 철호의 부모님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통일됐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쉬세요. 민수와 명수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름을 찾았어요. 김철수, 김철호. 두 형제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삼촌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아버지들의 꿈을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2065년 7월 27일. 오늘 통일 1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훈장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추모비 앞에 섰을 때였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아버지 70년을 그리워하며 사셨죠. 그 그리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됐고 이제 아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수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요? 철수 삼촌과 함께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하늘에서는 철수와 철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철호야, 우리 아들들 정말 잘 키웠어. 그렇죠, 형님.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 그게 다행이야. 우리가 겪은 아픔을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니까. 형님, 다음 생에도 형제로 태어날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다음에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생 함께 살자. 예, 형님. 약속합니다.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빛났습니다. 끝.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와 철호 형제의 이야기는 실제 수많은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 속에서 수십만 가족이 헤어져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 그리움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족의 의미를, 통일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